네, 자세히 들어가요. 정치권이 시끌시끌하죠. 그래 첫 번째는 어제 이어서 이종섭, 황상무 관련해서 용산과 국민의힘 당정 갈등 상황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소식 전해드리고 나서 또 방송 끝나자마자 뭐 대통령실에서 뭐 갖가지 어떤 알려드립니다 형식으로 문자가 또 기자단에 돌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정말 살아있는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내용도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어제까지만 해도 2차 충돌 갈까 정도의 물음표가 찍혔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조간 뭐 2차 충돌이라고 거의 명명을 했습니다. 큰 제목 몇 개만 볼게요. 한국일보 총선 앞 파열음 기로에 선 윤한, 조선일보는 총선 3주 앞두고 윤한 2차 갈등, 동아일보는 총선 23일 앞 윤한 2차 충돌, 기로, 갈등, 충돌, 아무튼 2차 갈등, 2차 충돌로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 기류가 보이네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도화선이죠. 그런데 기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당에선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뭉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용 전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이었던 찐윤이라고 불렸던 이용 하남갑 후보도 어제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뭐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된다라면서 용산은 거취 결정 뭐 잘못한 발언이지만 물러날 것까지는 아니야 정도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용 의원도 이렇게 말했고요. 김은혜 후보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모두 용산과는 조금 다르게 이종섭 대사 들어와서 조사 받아야 된다. 또 안철수 위원장은 황상무 수석 인사조치 불가피하다. 계속해서 대통령실과는 조금씩 다른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한때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으로 1차 대전의 어떤 핵심에 서 있었던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국정에 심대한 부담이다. 스스로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그래픽 보면 여기 조그맣게 이제 파란색으로 대통령실 의견은 다른 색깔로 돼 있잖아요. 이종섭 대사 소환 안 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경원 이제 동작을 국민의힘 후보이면서 공동선대위원장인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의 입장 어떤지 어제 뉴스룸 인터뷰 있었는데 좀 주요 내용만 추려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안보적 측면 또 방산 수출에 있어서의 가장 수출 최대 대상국 중에 하나이고 또 특히 이제 경제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종섭 장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께서는 다른 면을 또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통령실이 판단하거나 이 정무적 고려를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본인이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언급한 대로 좀 이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어떨까. 한마디로 이제 귀국해서 수사 요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주 대사의 말씀에 따르면 KBS 인터뷰에 따르면 4월 말쯤 공수처가 조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절차상으로는 그것이 맞겠지만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조사를 준비하고 대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물론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을 좀 보면요. 어제가 아니죠. 주말 지난 일요일에 퇴근길에 전제를 깐 게 있습니다. 공수처의 소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발언은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이 부분을 사설로 오늘 꼬집었습니다. 잠깐 볼게요. 대통령실 쏙 빼고 공수처에 대사 소환 요구한 한동훈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국민의힘 지금 후보들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등등의 발언들을 보면 이종섭 대사 관련 발언들을 보면요. 이 대사 임명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보다는
공수처의 조기 소환 조사를 전제로 이에 응하라는 식의 주장이다. 이게 본질을 외면한 채 총선 유불리에만 관심을 둔 생색내기용 주장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지금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요국의 하나인 호주로 대사에 임명한 그게 핵심인데, 그거는 일단은 뭐 호주 대사로는 필요하니까 임명했습니다. 호주가 뭐 국방 우리나라 협력 그 방산 수출 중요한 나라니까요를 전제로 하고, 그래도 조금 부적절하니 이종섭 대사 당장 국내로 들어오세요라는 게 국민의힘 아까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그 다음 스텝, 그래도 이종섭 대사 일단 들어와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쏙 빼고 공수처로 공을 넘겼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빨리 들어오는 것도 아까 보신 대로 의미가 없다. 공수처가 제대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수사 준비가 안 됐는데 들어와서 대사가 그 나라 비우고 한국에 들어와서 장시간 있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층위로 본다면 1층 이종섭 대사 임명 자체에는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총선 후보 등등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펀더멘탈은 공감대가 있고요. 그 2층 뭐 본국으로 빨리 들어오네 만회로 용산과 국민의힘이 조금 시각차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8시 아침 8시 52분에 대통령실, 저희 방송 거의 막판에 저희도 클로징 때 전해드렸죠. 현안 관련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종섭 대사가 공수처에 허락 받고 출국한 거다. 그리고 뭐 조사 안 된 상황에서 입국해서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등등 공수처를 비판하는 듯한 내용을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고요. 그러자 1시간 반 있다가 오전 10시 반에 공수처가 즉각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동아일보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공수처 오른쪽입니다. 출국 허락한 적 없고 법무부에 출국 금지 유지 필요 의견 제시했다. 오히려 출국 금지가 계속 필요하다라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었다라고 말했고요. 또 추가 조사에 관련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대사와 수사 상황 고려해서 일정 협의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수사권 남용이다라고 했던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수사에는 순서가 없다. 출국 금지는 선제적 조치라서 빠르게 이루어진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은 어제 당정 갈등으로 지금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 이게 불거지니까 대통령실과 공수처 간의 공방으로 다시 좀 문제를 가져가는 느낌이고요. 공수처도 당연히 현안 관련 알려드립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에 반박하면서, 반박할 수밖에 없겠죠. 반박하면서 대통령실과 공수처 입장 차가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도 대통령도 이상하고 공수처도 이상하다라고 아예 사설로 박아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일단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요청 거부하고 있다. 요거 이상하다. 왜? 아니 총선에서 지면 대통령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왜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부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이런 모습, 대통령실의 용산의 모습을 의아해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공수처를 꼬집었습니다. 아니 이종섭 전 대사 관련, 이종섭 전 장관 관련한 이 수사, 외압 관련 수사 뭐 이렇게 복잡할 거 없고 관련 내용이 다 드러나 있어서 오래 걸릴 수사가 아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 간부 사무실 압수수색한 후에 관련자 소환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 질질 끌지 않고 제대로 끝냈다면 애초 이런 논란 생기지 않았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꼬집고 공수처도 꼬집고 조선일보 사설에서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망고바나나님, 이종섭 대사 일단 들어와 혁이라고 하셨고요. 보고잡다님, 이종섭 들어와도 문제, 안 들어와도 문제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쥐약 먹고 야옹님은요, 한동훈 위원장 갈등이 아니다, 같은 그레이드여야 갈등이지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의견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관련해서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황상무 수석 관련해서는 이종섭 대사만큼은 감싸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기류가 읽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못된 농담이라고 말했지만 잘못된 발언을 했고, 그래서 어제 문화일보가요, 석간이잖아요. 어제 이제 낮에 일면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론 악화 황상무 자진 사퇴로 가닥이라고 하면서 내용이 뭐였냐면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사퇴 불가 필론이 확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 악화에 따라서 대통령실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라면서 아예 제목에 자진 사퇴로 가닥이라고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자 대통령실 대변인은요. 문화일보 일면 대통령실 인사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관련해서도 일단 기류는 사퇴 쪽으로 이종섭 대사보다는 당연히 더 조금 기울어져 있긴 한데, 뭐 자진 사퇴 가닥 아니라고 일단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말했으니까 두 사람 다 끌고 가는구나, 두 사람 다 감싸고 가는구나 라는 해석으로 지금 읽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까지 부담을 안고 총선에 부담이 된다고 후보들도 아우성 치고 있는데 대통령실 왜 이렇게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의아한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 겁니다. 물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황상무 수석에게 크게 질책했다라고는 했지만, 질책은 했지만 인사조치까지는 아닌 것이다 라는 지금 추측이 나오고,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황상무 수석 그래도 자진 사퇴 시점의 문제지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거치 표명 없이 짤막한 사과문 그냥 언론에 공개하고 뭐 사실상 4줄 사과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언론계에서도 어제도 이제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언론 노조 또 한국기자협회 등이 대통령에게 황상무 수석 해임을 촉구하는 이런 집회도 벌였는데요. 이런 조금 뭐 분위기들이 더 무르익으면 대통령실도 또는 황상무 수석 본인도 뭐 또 다른 결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과를 유족들에게, 피해자 가족들에게 제대로 했느냐 문제일 거 아닙니까? 오형근 중앙경제사회부장 허벅지에 정보사에게 허벅지를 찔린 그 테러를 당한 그 가족, 어제 저희도 인터뷰했지만요, 많이 인터뷰가 또 회자가 됐습니다. 오홍근 기자의 동생 오형근 씨 사과하면 이거 뭐 사과 제대로 한 거 맞아? 라는 지적을 따끔하게 했죠. 요 내용도 잠시 더 들어보시죠.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었으면 아마 저한테 뺨을 맞았을 겁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건 궤변이고요. 그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하면은 하루빨리, 한시 빨리 그 직책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가족들은 황상무 수석 아마 제 옆에 있었으면 저한테 뺨 맞았을 겁니다 라고 됐고요. 또 좀 더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이려면 하루빨리 직을 내려놔라, 야인으로 돌아가라 라는 게 오홍근 기자의 동생 오형근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뭐 많은 언론들이요, 지금 이렇게 윤한 충돌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굳이 제가 이제 윤한 중에 누구 손을 들어주고 있느냐를 따져보면 여기서는 한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사설 하나 보고 갈게요. 중앙일보입니다.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썼는데, 이종섭, 황상무 정리하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하고 있다. 겸손하게 민심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황상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을 하라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자 이대석 기국론이 터져 나오고 있고, 또 황수석 버틴다고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라고 꼬집고 있는 겁니다. 세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굳이 누구 손을 들어주냐 따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 손을 들어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종섭, 황상무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눈높이다라고 하면서요. 이 대사 버티면 여론 더 악화된다. 용산, 안희안 대응하면 총선 필패다. 황 수석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서 이종섭 대사까지도 사퇴까지도 말을 하고 있네요. 세계일보는 조금 더 나아간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윤한 갈등에서 사실은 편한 국민 여론에 더 부합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건 당 쪽 아닌가라는 게 이 사설들의 일관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지금 이제 이종섭, 황상무 이 두 도화선뿐만 아니라 약간 하나의 확실한 도화선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0.5개 정도로 또 하나의 도화선이라고 보이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의 비례의장 정당 국민의 미래가 30명의 비례 명단을 순서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선거법에 따라서 1번은 여성으로 할당이 됐고요. 좀 유명한 사람 보니까 우리 진종호 사격의 신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장 이 진종호님 총 진짜 잘 쏘잖아요. 요 사람이 당선권에 들어왔네요. 거의 뭐 의원으로 이제 만나볼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인요한 아니 총선 안 나온다 했잖아요. 했는데 8번 당선권에 들어왔네요. 유용원 기자 이분도 이제 저는 언론계에 있으니까 그 뭐 밀리터리 이 군사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요분 김장겸 전 MBC 사장도 들어와 있고요. 김혜지 의원 한동훈 비대위 어떤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행사 있을 때마다 앞쪽으로 불러오고 하면서 굉장히 친밀함을 보였던 김혜지 현 의원도 지금 당적을 국민의 미래로 일단 옮겼죠. 꼼수 뭐 탈당이다라고 하면서 옮겼습니다. 국민의 미래로. 근데 눈에 띄는 건 잘은 모르지만 제가 미리 이게 노란색으로 쳐놨던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당직자였습니다. 당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왜 약간의 또 당정 갈등에 또는 뭐 윤한 갈등의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완전 된 것까지는 아니지만요. 보느냐 또 찐윤 중에 한 명인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호남이라는 험지에서 보수의 기치를 들고 헌신해온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의 배제와 후순위 배치도 실망의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라고 밑에 잡혀 있죠. 지금 호남이라는 험지 누구겠습니까? 이 주기환 이 강주시당 위원장 전 국민의 광주시당 위원장 결국 좀 당선권에서 멀어지자 주기환 전 위원장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무리 뭐 비례 순번 뭐 이렇게 좀 시스템에 따라서 간다 하지만 아니 이렇게 좀 호남에서 열심히 했던 주기환 이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 좀 배려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철규 의원을 필두로 한 친윤 쪽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윤한 갈등의 뭐 완전 도화선 핵심 도화선은 이종섭 황상무 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이 명단에 뭐 윤석열계도 친윤 인사도 뭐 적은 건 아니어서 뭐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정말 핵심 갈등으로 부상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이지만 아무튼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올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또 이철규는 찐윤이니까 그러면 이제 윤한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철규 의원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사람을 챙기지 못한 미안함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축소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윤한 갈등의 선상에서 본다면 이것도 하나의 작은 도화선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종섭, 황상무 감싸는 용산 그리고 비례 순번까지 윤한 2차 충돌 계속해서 불씨는 살아있고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